연애 시절부터 결혼 생활을 이어오는 동안 큰 트러블 없이 지냈다는 결혼 7년 차 30대 동갑내기 부부. 지난해 원하던 아이까지 낳으며 단란한 가족이 완성됐는데요. 그런데 이 부부의 기대와 다르게 불화가 시작됐습니다. 출산 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박 씨. 시어머니와 마주치는 일이 잦아지면서 고부 갈등을 겪게 된 건데요. 육아 문제로 시작된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친정을 비하하는 말로 이어졌고 급기야 폭언과 욕설까지. 그래도 한결같이 박 씨 편을 들어주는 남편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마음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는데 오히려 이혼을 요구당하니 억울하다는 박 씨. 가정불화의 원인이 시어머니의 폭언임에도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가정 파탄의 책임은 대체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요? 자,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이 생활 법률을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별별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한 언론사에서 소개한 사례를 저희가 약간 좀 각색한 건데 홍 기자가 조금 사연을 더 구체화시켜 주시죠. 네, 10년 만났습니다. 연애 3년 했고요. 결혼을 해서 7년이 지났습니다. 아기가 없었던 것이 하나의 좀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다. 우리도 아이를 키워보자라고 해서 부부는 좀 행복한 이제 부풀어 오르는 마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요, 시어머니가 1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아내가 육아휴직을 하고서 집에 들어왔거든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전념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이 열리는 겁니다. 분명 남편이 퇴근할 시간은 아닌데 갑자기 들어오더니 보니까 시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아가 좀 보자 이러면서 아기를 딱 들어서 보고 이러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시어머니가 계속 집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불쑥불쑥 찾아오고 예고 없이 1시간 거리인데 말은 없습니다. 그러고 여러 잔소리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오시니까 잔소리하니까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좀 생각 좀 많이 좀 적어 주십시오. 예. 자, 일단 뭐 홍 기자 딱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뭔가 전운이 드리워집니다, 이게. 이 사실 뭐 딱 예. 저도 이제 보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라고 드는 게 일단 이 시어머니가 예고 없는 방문, 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쑥불쑥 찾아온다는 점이 이제 첫 번째였습니다. 뭐 밑반찬 갖다 준다, 아이 장난감 갖다 준다고 뭐 이런 여기서 하면서 갑자기 이제 찾아오기도 하고 아이 데리고 외출이라도 하면은 여기 이제 불호령을 떨어지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아이 양육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좀 상당히 큰 생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더워도 에어컨을 켜지 말고 모유 수유는 반드시 1년 이상 하고 또 일회용 기저귀 절대 쓰지 말고 천 기저귀를 빨아 써라. 그래야 아이가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했고 또 이제 남편 같은 경우는 일을 하고 있고 이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맨날 집에서 놀면서 뭐 하냐? 지금 아들 잘 챙겨라. 그리고 내 아들이 번 돈 아껴 써라. 너 잘못 만나서 내 아들이 뭐 이렇게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며느리에게 다 했던 겁니다. 자, 뭐 며느리 입장에서야 본인에 대한 비하, 괄시야 참을 수 있지만 결정적인 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친정 식구들까지 그러니까 자기의 부모까지도 욕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한 거 가지고도 뭐 여기 뭐 설거지가 왜 이렇게 안 됐니 이러면서 갑자기 너는 부모를 공경할 줄을 모르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내가 아들 가진 집이 아니어서 친정집이 그래서 이렇게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거나 심지어 이래서 딸만 있는 집에는 며느리를 보내는 게 아니었다. 며느리를 보는 게 아니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완전히 친정 집안 전체를 비하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지지난주서부터 느낀 건데 저희 그 사건 반장에 그 배우 유해영 씨가 한번 나오셨었거든요. 그 뒤로 홍 기자가 계속 연기 욕심을 냅니다. 그건 상담소가 이 상황에 몰입을 하다 보면 그래서 약간 좀 이게 이런 극적인 시다라는 게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건데. 열심히 하세요. 네. 화이팅. 제가 이만큼 노력합니다. 네. 자, 그런데 소장님, 네. 그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그냥 했던 얘기 소장님 생각 좀 해주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정말 떠오르는 얼굴만도 수십 명, 수백 명이고 케이스도 수십 개, 수백 개인데 제가 뭘 얘기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상담사로 이제 20년 넘게 그리고 이제 아이 엄마로도 이제 18년 또 너무나 이제 너무 많은 케이스를 봐왔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좀 많이 다양해져서 저희 아이가 18세인데 저희 아이가 한 10세쯤 전에만 해도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들렸어요. 뭐 시어머니가 그냥 삐삐삐삐삐 이렇게 물을 따고 들어와서 집 정리해주고 나간다. 뭐 이게 너 못 참겠다. 뭐 남편이 그래도 내 편이니까 난 참을 수 있다. 뭐 남편도 다 그 집은 남이다. 뭐 이런 얘기도 너무너무 많았는데 이제 요즘은 조금 양상이 더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얘기하신 이 현상이 똑같이 또 남자들한테도 적용돼서 정말 장서 갈등으로 이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 그리고 또 이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예전처럼 뭐 요즘 드라마에서도 시어머니한테 할 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전처럼 무조건 참지만 않고 본인의 이제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뚜렷하게 주장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시댁과 또 며느리 또 이 부인 가정과 이 사위의 갈등은 또 끝없는 우리의 주제죠. 예. 자, 이 며느리 박 씨가 견딜 수 있었던 건 남편의 위로였다. 네, 처음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잘 위로도 해주고 중재도 하는 그 중재까지 뭐 하진 않고 뭐 겉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신의 편을 좀 들어주면서 어머니가 가고 나면 그래 네가 고생했다 이런 식으로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나마 좀 버틸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좀 태도가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뭐 너가 싹싹하게 잘했으면은 왜 저희 보고 웃으시는 거죠? 아니, 본인 얘기 같아서.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희 집은 고부가 감정을 실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뭐 갑자기 미소를 지으시길래 갑자기 왜 그러시나라고 빨리 했는데 얘기하세요. 일단 이 케이스에 집중해서 예. 제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 아니고 오케이, 이 케이스에 오케이. 집중해서 하면은 이 남편이 이 아내 편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야, 네가 잘했으면은 이거 엄마가 그런 기분 나쁘겠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여기서 더 갈등이 깊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툼이 더 잦아졌고 이 여성 같은 경우에도 남편을 보면은 내가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좀 화도 쌓이고 짜증도 쌓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 갈등이 깊어지는 와중에 남편이 먼저 폭탄 선언했습니다. 이혼을 하자고 먼저 아하. 이야기를 한 거죠. 아니 어허. 고통이 당한 거는 이 여성인데 남편이 먼저 못 참겠다라고 이제 이혼을 얘기해서 결국 이 남편에게 더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렇군요. 자, 기혼 남성, 여기 지금 있는 기혼 남성은 뭐 양 변호사님하고 이도성 기자인데 이도성 기자 사례는 지금 들어봤고요. 자, 그럼 양 변호사님은 진짜 이런 상황에서는 남편의 역할 어떻게 뭐 버퍼존이 돼줘야 되는 겁니까, 이게? 돼야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지만 제일 흔하게 하는 얘기들은 그런 겁니다. 공감해 줘야 한다. 그 상황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남자들이 적극적으로 뭘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데 왜 이러냐. 엄마하고 어머니하고 생긴 문제인데 왜 이러냐. 이러는 순간 정말 바닥으로 파국으로 치닫는 거고요. 아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고개 끄덕여주고 자신의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건 우리 어머니가 잘못했네. 이런 얘기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고부 갈등, 가정 파탄,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 이거 남편이 요구할 수 있습니까? 되게 이제 그 실제 실무에서 이런 상담을 하게 되면요. 사실은 부부가 사이가 안 좋으면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로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 잘못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들도 많아서 실제 사례에서는 조금 다른데요. 가정을 하는 거죠. 이 방송이니까 다른 문제는 없는데 오로지 고부 갈등만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이 요구를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법상으로 유책주의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예, 예. 겁니다. 우리 현재의 가족과 관련된 법에서는 잘못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잘못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다른 사람이 청구를 하는 거지 잘못도 없는데 그 사람에게 이혼하자고 요구하지는 못하는 게 우리 법이거든요. 그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이유야 어찌됐든지 간에 완전히 혼인관계가 다 파탄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냥 오기로 오로지 보복하는 마음으로 이혼에 응해주지 않고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잘못을 한쪽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받아주긴 합니다만 원칙은 잘못을 또 저지르지 않았는데 이혼 요구를 당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법은. 그러면은 일단 뭐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네요. 일단 남편이 이혼. 하는 건 원칙적으로는 어려운 상황.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궁금증 한번 넘어가 보죠. 남편뿐 아니라 시어머니에게도 이 며느리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자, 변호사님. 이게 생각을 하실 때 그냥 혼인 관계도
장기 독점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는 빠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계약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좀 뭐 이렇게 냉정하게 들릴 수 있는데 실제 두 사람이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장기간 이 혼인 생활이라고 하는 관계를 이어나가겠다고. 근데 그 계약이 깨진 겁니다. 사실 이혼이라고 하는 거는 그 깨진 거면 누가 깼냐? 그게 이제 결국 위자료가 누가 깼느냐에 따라서 그 위자료를 물은 거거든요. 배우자 상대방 배우자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이 깼다. 혹은 뭐 이 사건과는 상관없지만 부정행위 때문에 깨졌다. 그럼 그 부정행위 상대방 이런 사람들에게 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그냥 혼자 사세요, 막 이혼하세요, 지금 뭐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해주고 계시는데, 자, 소장님, 뭐 일단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네. 뭐 많이 상담해 보셨죠? 뭐 우리 뭐 양 변호사님도 얼마 전에 이혼 전문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셨지만 그걸 떠나서 저는 소장님의 좀 네.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이 아들 같은 경우에 사실 정답은 없지만 아들 같은 경우에는 양쪽 표현을 다 안 듣는 게 최선이에요. 왜냐면은 예, 어머니 편을 든다고 해서 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둘 안에서 해결되게 좀 빠져 있는 것이 맞고요. 하지만 아내하고 둘이 있을 때는 아까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노고에 대해서는 공감해 줄 필요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여기서 내가 해결사로 둘 사이를 좋게 해주겠다. 혹은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난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 가정은 이혼을 하겠다. 이런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자 뭐 할 말 없어요? 네, 저도 이거 내일이라면 어떻게 될까 잠시 고민을 해봤는데 아니 저희 어머니도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 매일 이거 생방송 보시거든요. 아버지 이런 일 생기면 아버지가 어머니 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왜 본인 얘기를 안 하고 아니, 각자의 성격 특이한 각자의 부인만 잘 챙기면은 이런 고부 갈등이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겠죠. 홍 기자는 할 말 없죠? 근데 저는 딱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남의 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기로 부부로 했으면 결국에 마지막에 한다면 자기가 같이 살고 있는 지금의 아내를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저건 들었습니다. 결혼 안 했을 때는 속편하게 쉽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아직 있어요. 미혼이라. 아직 미혼이라 쉽게 한번 얘기할 수 있어요. 지켜보겠습니다. 뭐 저도 어떻게 하는지. 결혼을 안 했지만 딱 그런 것 같네요, 진짜. 아니 근데 그 지금 어머니가 보고 계시잖아요. 어머니도 보고 계시지만 저거 키워놨더니 딴소리 하네 지금 이럴 미래에 제 장모님이 되실 분들도 보고 계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네. 모두가 보고 있는 앞에서 네, 지금 누구 만나고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뭘 미래 아니, 장모님 근데 또 이 예. 댓글들이 많이 주시면서 사위 삼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진짜? 많이 보고 미래는 계신 것 모르기 같습니다. 때문에. 이야. 근데 딸이 실제로 있으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위 삼고 싶다고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아는데 그런 분들 열에 열이 다 딸이 없습니다. 예. 그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좀 가볍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